이게 조세 회피 목적이거든요. 사실은 줄잖아요. 상관없어요. 잘 되면 잘 될수록 직원도 늘고요. 계속 할 겁니다. 한 1년 뒤에 전화가 오세요. 해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딸깍세무 서혁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동업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족이나 부부, 지인분들하고 동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세금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봤죠. 네. 좋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봤죠. 혹시 뭐 친구와 동업을 하실 거면 친구나 일이라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고, 부모님과 자식들 이 정도가 그래도 동업이 쭉 이어져 가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은 헤어지시더라고요. 잘 될 때 더 많이 헤어지는 것 같아요. 잘 될 때 더 아까우니까요. 안 될 때는 오히려 더 으쌰으쌰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잘 되면 잘 될수록 직원도 늘고요. 그럼 내 사람이랑 저 사람의 편이 뭔가 갈라치기가 되는 것 같고, 소문에 소문을 타면서 점점 이상하게 막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막 이렇더라고요. 뭐 해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혹은 이제 계속 가실 겁니까? 그러면은 계속 할 겁니다. 한 1년 뒤에 전화가 오세요. 해지합니다. 저는 뭐 공동대표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법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고요. 두 분이 공동대표로 하는 게 좋지, 한 사람 뭐 직원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은, 대표인데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거래처 미팅을 가면 이게 곤란하거든요. 특히 또 헤어지실 때 또 곤란한 부분도 많을 거예요. 추후에 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사업자 등록하실 때 그냥 공동대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손익분배 비율, 몇 대 몇이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6대4, 8대3, 뭐 9대1, 뭐 다양하죠. 그거는 뭐 예를 들면 공동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은 뭐 직장이 있으세요. 그럼 사실 5대5가 될 수 없는 거죠. 두 분이서 이제 정하시기 나름입니다. 출자만 하신 경우도 있잖아요. 일은 안 한다, 출자만 했다, 이런 경우에는 출자 공동사업자로 또 등록이 될 수 있거든요. 손익분배 비율은 이제 두 분이서 정하시기 나름이어가지고 제가 관여할 수는 사실 없죠. 두 분이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니까 이 부분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공동사업자 내실 때 등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사업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소에 나오는 거라서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종합소득세는 사람별로 나오거든요. 인별로. 그럼 두 사람이 손익분배 비율로 나눠서 내시는 거예요. 그 매출과 비용을 계산하여가지고 두 분이서 나눠 내시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절세 효과가 있는 거죠. 종합소득세 부분에서 공동사업자가 되게 절세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탈세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죠. 우리 회사의 영업이익이 2억입니다. 공동사업자가 50대 50이면 1억 1억씩이에요. 그럼 1억에 대한 세금 2개 내는 거랑 2억에 대한 세금 하나 내는 거랑 금액이 달라요. 세금 무지하게 줄어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공동사업자 합산과세라는 제도가 있어요. 뭐 예컨대 공동사업자를 부인이랑 같이 50대 50으로 했어요. 한 명이 일을 하지 않거나 이러면은 그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게 조세 회피 목적이거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눠서 내면 세금 좀 줄잖아요. 와이프 명의 혹은 아버님 명의, 어머님 명의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그걸 부인해버리고 그냥 한 명의 명의로 과세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워낙 많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실제로 열심히 일하고 그러신 분들은 상관없고요. 그냥 명의만 쓰는 분들이 문제인 거죠. 뭐 이제 동업을 해지하시겠다라는 경우 워낙 많아가지고요. 세법상으로 좀 간단해요. 동업을 해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업 해지 계약서를 작성하셔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수정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세무적으로는 좀 간단한데 실무상 그렇지는 않아요. 두 분이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헤어지시가 안 되죠. 복잡 미묘한 문제라 가지고 설명은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둘이 생각하는 금액이 다를 거잖아요. 그럼 보통 다투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하고도 상담을 하시고 뭐 법무법인 쪽하고도 상담을 해줘야 되는 경우거든요. 뭐 저희 쪽에서 하면은 이제 원키로 다 해결하실 수는 있는데, 하여튼간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죠. 머리 아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처음부터 동업은 하진 않았는데 네,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동업계약 관련해가지고 세법적으로 혹은 또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제 동업 관련해서는 되게 이슈가 많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해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업이 이제 잘 되면 제일 좋고요. 해지될 때도 사실 깔끔하게 해지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세금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정산, 지분에 대한 정산 이런 문제도 있을 거잖아요. 법무법인과의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원큐 해결할 수도 있으니까요. 뭐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뭐 고민이 많으실 수 있는데요. 얼마든지 상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딸깍세무 서혁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